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서울 내에 지하철 노선도 안에서도 나름 투자 등급이 나뉘죠. 대표적으로 2호선, 9호선, 7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같은 결국에는 이제 강남과 이어지는 라인이 높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가 형성도 차이가 나죠. 제가 이 많은 노선들 중에서 출퇴근할 때 이 2호선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2호선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2호선은 딱 서울의 중심을 잡고 있는 노선이죠. 주요 지역들을 다 순환하는 노선으로 중심축이 되는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강남, 마용성, 그리고 전통 업무지구 쪽, 이제 중구 쪽도 다 지나가는 노선이죠. 사실 꼬마 빌딩 어디에 투자해야 하지? 막막하시다면 2호선 라인만 보셔도 무방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출근길에 성수역에서 이제 선릉역까지 가는데 문득 이제 텅 빈 지하철을 보는데 의자에 뭐가 써 있더라고요. 그냥 매번 이제 무심결에 지나쳤던 건데 그날따라 눈에 좀 들어와서 자세히 봤는데 어라? 의자에 써 있는 지역들이 다 괜찮은 투자 지역 아니겠어요? 재밌어서 제가 찍어놨습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시청, 신촌, 왕십리, 강남, 잠실, 성수, 신도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당입니다. 2호선 의자에 써있는 이 지역들엔 공통점이 있죠. 바로 환승역이라는 겁니다. 신촌역 하나만 제외하면 나머지 모두 환승역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유동인구가 오고 가는 역들이죠. 출퇴근길에 사악한 지옥철을 맛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역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부동산은 인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몰리는 중심 지역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게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서울교통공사 자료 중에 2021년도 1월에서 11월까지 일평균 승하차 인원 역별 순위를 한번 보면 이 역들은 전부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유동인구 많은 역입니다. 강남, 잠실, 투톱이죠. 그리고 지금 이게 호선별로 나눠져 있어서 그렇지 합치면 전부 일평균 승하차 인원 상위 20위권 안에 있는 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실 같은 경우도 8호선, 2호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걸 합치면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각 지역의 2호선의 랜드마크격 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자에 대문짝만하게 써놨겠죠.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2021 대한민국 100대 상권 리뷰했었는데요. 그 100대 상권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곳들입니다. 강남역, 그리고 22위의 성수역, 26위의 잠실역, 그리고 30위의 신촌역이 있고요. 61위의 사당역까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2호선에서 사람 많고 상권 괜찮은 투자처 찍어준 거나 다름없는 거죠. 이렇게 빌딩 투자처랑도 연결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 이 지역들이 실제로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플래닛 사이트 활용해서 작년 한 해 동안 거래된 상업용 빌딩 거래 내역과 평균 평당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땅값 비싼 순서대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가장 먼저 강남역, 말할 것도 없죠. 강남역을 기준으로 이제 역삼동, 서초동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두 곳 다 작년 한 해 많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역삼동의 경우 거래 건수 94건에 평균 평당가가 1억 7천만 원 가까운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초동 같은 경우는 거래 건수 88건 그리고 1억 4천만 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평균치이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역 주변 주요 입지들은 지금 훨씬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죠. 최근 거래된 내역들 강남역 주변으로 보면 평당 3억 이상 거래가 됐습니다.
강남 빌딩 시장은 정말 뜨거운 불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잠실역 한번 보겠습니다. 잠실역이 있는 이 신천동 같은 경우는 사실 대단지 아파트들 위주라서 빌딩 거래라고 할 게 사실 많지는 않은데 작년에 딱 한 건 있었습니다. 평당 2억 2천이 넘는 금액에 거래가 됐고요. 잠실동 같은 경우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보니까 거래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평균 평당가 1억 정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수역 가볼까요? 성수역이 위치한 성수동 2가에서는 총 48건의 거래와 평당가 1억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뚝섬역 인근 바로 옆 성수동 1가도 41건의 거래와 1억 초반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근데 작년 말에 크래프톤에서 성수동 이마트 본사 부지를 평당 2억 가까운 금액에 매입을 했죠. 성수역 인근 입지들은 1억 2천에서 1억 5천 사이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준강남 입지이다 보니까 성수동도 이미 핫한 꼬마 빌딩 투자처가 된 지 오래됐고요. 다음으로 시청역 한번 볼게요. 종로 명동 쪽이 코로나로 상권 타격이 커서 중구 쪽에 이제 투자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래 건수가 확실히 적습니다. 서소문동 같은 경우에 작년 총 3건 거래로 평균 평당가 1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됐고요. 북창동 같은 경우는 7건 그리고 평당 8,300만 원 정도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도 시청역은 전통적인 중심 업무지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 건수는 좀 적었어도 시세는 또 높은 곳이죠. 다음으로 사당역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강남 주요 지역들 지가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변에 이제 서초, 방배까지 투자 열기가 퍼져나가고 있죠. 사당역 인근도 이제 그중 한 곳인데 사당동 같은 경우에 작년 평균 평당가 8,500만 원 선에서 21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방배동이 거래 건수 60건, 약 8,700만 원 정도의 시세로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방배동에서도 이런 방배역 인근이나 내방역 주변 주요 입지들은 또 시세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신촌역 한번 보겠습니다. 신촌역이 위치하고 있는 창천동이 작년 28건, 평당 약 8,5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아래쪽 노고산동이 21건, 평당 약 9,6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신촌역 인근보다 마포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홍대 입구역 그리고 합정 쪽이 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홍대 입구역도 환승역으로서 유동인구 상당히 많은 역입니다. 동교동 같은 경우 작년 20건 거래가 있었고 평당 약 1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바로 아래 서교동이 76건, 평당 약 8,3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상대적으로 서교동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거래 건수가 훨씬 많았죠. 마용성 중 한 곳답게 마포 일대도 이렇게 거래 건수가 많았습니다. 합정동이 26건, 평당 약 9,800만 원 선이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동교동, 서교동, 합정동에 비해서 망원동 그리고 연남동이 상대적으로 아직 좀 저렴한 곳들이 있죠. 근데 이것도 입지마다 달라서 연남동 같은 경우에 핫한 상권 내의 입지들은 또 많이 올라 있고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이 통계는 말 그대로 평균치이기 때문에 세부 사항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왕십리역 한번 볼게요. 행당동이 작년에 4건, 평당 약 6,8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신도림역. 구로동이 27건, 평당 5천만 원 선. 그리고 신도림동이 6건, 평당 3,250만 원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신도림역 주변에서도요, 이 도림동, 그리고 대림동, 이런 데가 상대적으로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이 의자에 적혀 있던 곳들,
환승역들 위주로 시세나 거래 건수를 좀 봤는데 확실히 지역별 편차도 보이고 하죠. 여기서 이제 투자 방향을 잡아볼 수 있겠죠. 이 역들 중에서 최고의 교통 호재, GTX 정차하게 될 곳들이 있죠. 이미 B 노선이 확정된 신도림역과 확정이 유력한 왕십리가 있습니다. 이 두 곳에 특급 호재가 있는데 살펴봤던 거래 내역이나 평당가가 아직 다른 주요 지역들보다 좀 덜하죠. 특히 이 신도림 같은 경우는 아직 미래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만하죠. 여기서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겠죠. 많이 올랐어도 오른 곳이 또 오른다. 그러니까 중심 지역 보겠다 하시면 강남, 마용성 같은 곳들 보시는 게 맞고,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호재로 가치가 바뀔 수 있는 곳들 보겠다 하시면 뭐 신도림, 왕십리 같은 곳들 괜찮은 거고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지역 선정하시고 그 안에서 출구 확실한 곳들, 황금성 있는 꼬마 빌딩 컨택해서 들어가셔야 실패하지 않으시겠죠. 요즘 이제 가장 많이들 보시는 게 노후된 빌딩, 그런 것들 매입해서 리모델링이나 밸류업 통해서 출구 찾는 방향, 괜찮은 투자처가 될 수 있죠, 분명히. 그래서 정리해보면 내 자금과 목표에 맞는 투자 방향 정확히 먼저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지역들 좀 생각해 보시고 어떤 쪽으로 출구 찾을 건지 계획해 보시고 그에 맞는 물건들을 발품을 팔아야겠죠. 그리고 그런 투자처를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부동산 그리고 전문가를 잘 컨택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그럴 때는 고민 말고 남스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새해를 맞아서 좀 흥미롭게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다음 영상도 도움 되실 만한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